자이야이야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봤어. 여기에 x 제곱제곱은 적분이 가능할까? 아니요. 적분이 가능해. 적분 가능하다는 의미에선 적분 가능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적분 값을 직접 구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얘 이제 역함수를 구해라. 부정적분을 구하려면 우린 얘를 구할 방법이 없어. 물론 있어. 그러니까 함수는 있어요. 이 역도함수가 분명 존재는 하지만 우린 얘를 뭔가 식으로 이쁘게 나타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때 역도함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바로 근사 적분 approximate integration이라는 걸 쓸 거예요. 자, 근사가 뭐야? 근사가 뭐였을까? 그치? 근사하다 아니야. 됐어. 자, 근사라는 건 접근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접근값을 어디에? 접근을 시킨다라는 거야. 자, 근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참값이라는 게 있고 근사값이라는 게 있어. 참값은 뭐였어? 참값은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그 값이지.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시간에서 얘를 많이 보일게 여거야. fx는 여기다 써. fx는 x분의 1. 얘를 계속 얘로 보일 건데 이거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값을 구하래. 자, 얘 참값은 뭐야? 참값은 우리가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얘가 얘하고 ln 2다. 이 정리분의 참값은 ln이야. 근데 우리의 목표가 이번엔 뭐냐? 이 ln2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대충이라도 구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구해볼 거냐? 자, 극단적으로 이 1부터 2까지는 이 넓이를 구할 때 이 넓이가 바로 정적분 값이 될 건데 그냥 극단적으로 대충 이 사다리꼴 넓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봤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얼마가 되겠다? 4분의 3이 되겠다. 이 4분의 3이라고 내가 방금 대충 구한 값이 뭐다? 근사값이라는 거야. 이 ln2는 참값이고. 자, 이때 오차라는 걸 어떻게 말할 거냐면 오차를 참값 빼기 근사값이라고 오차를 정의를 할 거예요. 영어로 에러라고 불러. 에러. 이번 시간의 목표는 뭐냐? 이 오차, 이 에러를 줄이는 거. 오차가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 뭔가 근사값을 구했을 때 얘가 참값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좋을 거야. 이 4분의 3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대충 구했기 때문에 이 ln이라는 거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오차가 많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목표보다 얘를 최대한 ln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오차를 줄인다. 그런데 이렇게 오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적분에서의 근사만 볼 거니까 우리는 자, A부터 B까지 fx의 적분값은 뭐라 그랬어? 이거라고 했죠. 이게 이제 적분할 때 나오는 이 참값이야. 이 값이 존재를 한다면 얘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 여기까지만 구해서 근사를 시켜줄 거야.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만 합이라고 불렀어요. 이것까지만 구해서 대충 이 적분 값은 이 값에 근사를 하겠구나 라고 근사 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다. 자, 근데 이
스타, 이 x, i 스타는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다? 이 표본점들은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접근 가능하다 이 조건이었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으니까 크게 어떻게 잡아볼 거냐? 왼쪽 끝으로 잡아보고 오른쪽 끝으로 잡아볼 거야. 얘는 이제 레프트 엔드 포인트, 왼쪽 끝점으로 분할을 시킨 거고, 얘는 라이트 엔드 포인트, 오른쪽 끝점으로 분할을 시켜준 거예요. 자, 식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그림 쓸게요. 자, y는 x분의 1 앞으로 계속 갖다 씁시다.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1부터 2까지 x분의 1을 적분을 해주는 거다.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 거야. 1부터 2까지가. 자, 그럼 얘를 직접 넓이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조각조각들로 나눠서 직사각형들의 넓이로 분할을 해주겠다. 자, 10조각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는 10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잘게 쪼개지게 되는 걸 텐데, 자, 간격이 어떻게 된다? 각 간격은 0.1이 되겠죠? 10조각으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각 간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해주고 싶다? 왼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주고 싶다라는 거지. 왼쪽 끝점, 각각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함수값은 이 넓이는 어디에 근사를 하겠다? 간격 0.1 곱하기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들 f1, f1.1 거기에서 f1.9까지 더한 게 된다는 거지. 이 함수값이란 건 말 그대로 x분의 1이었으니까 1분의 1, 1.1분의 1, 1.2분의 1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다 안 적었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얘는 오른쪽 끝, 라이트 엔드 포인트는 뭐다? 똑같이 n등분으로 나눠준 다음에 이번엔 뭘 보겠다? 각 구간의 오른쪽 끝에서 함수값을 구해주겠다 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겠다? 왜 0부터 1까지? 2까지 1부터 2까지 얘는 어떻게 근사가 되겠다? 간격 0.1 곱하기 오른쪽 끝점들이니까 f1.1, f1.2 해서 얼마까지? f2까지 더해주게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때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근사값을 구한다는 거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참값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 참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근사값을 구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얼마가 나왔다고 할 거면 막 0.686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근사값이. 그러면 이 값이 참값이 과연 여기 얼마나 가까울까? 참값이 얼마나 가까울까?를 이 자료 자체로는 모른다는 거. 그냥 막말로 근사를 너무나도 대충 시켜서 실제 참값이 마이너스 5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면 얘를 그냥 근사값이라고 근사값을 이렇게 구했다면 실제 값이랑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근사값을 구했을 때 얘가 얼마나 참값이랑 차이가 날까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어. 그게 바로 오차 한계라는 거예요. 영어로 에러 바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과학 시간에 봤을 것 같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아 그래? 그래서 이 오차 한계라는 게 뭐냐? 자, 오차 이 에러의 약자는 2라고 쓸게요. 이 오차라는 건 뭐다? 참값
빼기 근사값이다 라는 거지. 이때 오차 한계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참값이랑 근사값이 아무리 차이 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 라는 의미로 오차 한계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자, 2의 절대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위로 얼마나 차이 나든 아래로 얼마나 차이 나든 이 오차의 절대값이 얼마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 라는 게 이제 오차 한계야. 근데 이 왼쪽으로 끝점으로 근사를 한 거랑 오른쪽 끝점으로 근사를 한 거는 이 오차 한계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2n분의 라지 m의 b 빼기 a 제곱이라는 형태로 나와. 여기서 m이란 거는 m이란 건 f 프라임, 우리가 지금 fx에 대해서 근사를 하고 있는데 f 프라임 x가 아무리 커도 n보다는 작겠다라는 그런 m이에요. 얘 최대값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b랑 a랑 b는 그 적분의 끝점이죠. n은 간격 쓰고. 그래서 이 오차 한계라는 게 어떻게 정해진다? 여 도함수의 크기랑 이 간격 개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 얘네 둘은 이 왼쪽 끝점에서랑 오른쪽 끝점을 왼쪽 끝점으로 근사했을 때랑 오른쪽 끝점으로 근사했을 때 오차 한계, 뭐 EL이라고 불러요. 보통 왼쪽 끝점은 EL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끝점은 ER이라고 부르고. 얘네 둘은 얼마나 차이 난다? 오차 한계가 이 정도가 나온다. 참값이랑 참값이랑 근사값이 아무리 차이 나봤자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오차도 줄어들겠다 라는 의미야. 간단한 거지. 사실 간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될 거니까 근사가. 근데 얘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n이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모의 n이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얘 막말로 이 오차를 0.001 이하로 줄이고 싶어. 그럼 n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1000은 돼야 된다는 거지. 1000조각이나 해서 1000번이나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어떤 근사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는데 얘는 오차 한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n 제곱분의 모시기 이런 게, 그럼 우리는 계산을 100번만 해도 오차 한계가 얼마나 되겠다? 0.0001까지로 줄겠다 라는 거. 그래서 이 근사값을 구할 때 근사 적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다? 이 오차 한계라는 걸 줄여주는 거다. 물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아. 너희들이 실제로 수업을 할 때, 3학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왼쪽 끝점이랑 오른쪽 끝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아이고. 두 가지 방법들이 더 있는데 그냥 일단 읽어봅시다. 미드포인트 룰. 미드포인트는 중점이야. 룰은 그냥 규칙, 법칙 이런 거죠. 그냥 중점 규칙, 중점 법칙 이런 거 적당히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이제 무슨 말이냐? A부터 B까지 fx, dx를 근사를 시킬 때 어떻게 근사를 시킬 수 있겠다? 자, 리만함을 다시 적어봅시다. 이 I 스타들을 어떤 점들로 잡겠다? 다
다 중점들로 잡겠다는 거.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x분의 1을 들고 가서 1부터 2까지 근사를 시킬 때 어떻게 해주겠다? 각 구간마다 중점을 뽑아갖고 여기서 함수값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n이 똑같이 아까처럼 10이라고 놨을 때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1부터 2까지 얘는 0.1 곱하기 간격은 다를 게 없어요. 0.1 곱하기 어떻게? f 자 1이랑 1.1이죠. 1.05 그 다음은 f 1.15 해서 어디까지? f 1.95까지 더해준 게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중점으로 근사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트라페조이달이라는 뭘 발음도 힘든 게 나왔어. 계산한 게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사다리꼴. 얘 사다리꼴 법칙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붙여봅시다. 얘 이제 뭐냐? 넓이를 마찬가지로 구해 볼 건데 y는 x분의 1에서 1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해 볼 건데 똑같이 n 등분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끝점이랑 이쪽 끝점을 이어서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얘의 넓이를 구해줄 거야.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얘의 넓이를 구해주고 사다리꼴로 넓이를 구해주고 사다리꼴로 넓이를 구해주고. 자 그러면 i번째 구간에서는 사다리꼴이 어떻게 나올까? 자 x i 빼기 1이 있고 x i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얘 더하기 얘지. f x i 빼기 1 더하기 f x i고 그 높이는 그냥 역 간격 델타 x다.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를 1부터 n까지 더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풀어 쓴 게 이건데 요약을 하면 i는 1부터 n까지 2분의 fxi 빼기 1 더하기 fxi 에다가 델타 x를 곱해준 거. 이렇게 근사를 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도 이제 오차 한계라는 게 있겠죠. 함수를 근사를 시킬 때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얘가 k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이 t랑 이 n이 있어. 이 2t는 사다리꼴 쓸 때 오차고 이 m은 중점 쓸 때 오차야. 얘네들이 이제 각각 어떻게 나오냐면 12n 제곱분의 k의 b 빼기 a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24n 제곱분의 k의 b 빼기 a 세제곱이 나와. 아까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서 봤을 때는 오차한 개들이 다 모였다? n이었는데 분모가 여기는 뭐다? n 제곱이다. 무슨 의미예요? 얘네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효과가 더 좋아진다 하는 거야. 얘네들이 훨씬 더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 근사를 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 자 그리고 보면은 얘는 12분의고 얘는 24분의죠. 뭐가 더 좋다라는 거야? 중점으로 근사를 시키는 게 사다리꼴로 근사를 시키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얘만 봐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냥 대충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여기서 구간 하나만 떼어볼 거야. xi 빼기 1부터 xi까지. 그러면 중점으로 근사를 시킨다는 거는 파란색으로 칠을 할 때 여기를 갖고 오는 거죠. xi 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주겠다.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를 이제 직선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올라갈 때 할 때 넓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봅시다.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나오는 여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다? 직사각형이랑 똑같다는 거. 그러면 원래 적분값, 원래 넓이, 이 하얀색으로 된 원래 넓이랑 비교했을 때 오차가 어디가 된다? 오차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오차가 이 정도가. 근데 사다리꼴로 근사를 했을 때는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사다리꼴이란 겁니다. 여기 끝점에서 함수값 잡고 여기 끝점에서 함수값 잡아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다. 그러면 오차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래 거랑 비교했을 때 여 빨간색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얘 넓이를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어떻다? 빨간색이 더 큰 거 같다라는 거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중점으로 근사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보통의 경우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A분의 B를 또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근사를 시켜본데, 근데 어떤 식으로 근사를 볼 거냐 이번에는 여러 개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Y는 F, X에서 0부터 A부터 B까지의 넓이, 적분값을 구해볼까? 근데 어떻게 구할 거냐? 얘네들을 6등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6등분을 한다고 했을 때 자, x1, x2, x3, x4, x5, x6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각각에서 올라오는 여 함수값들이 있을 거야. 이 세 점을 지나면, 자, 세 점이 있으면은 그 세 점을 갖고 무조건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냐면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뭘 할 거다? 얘 갖고 2차 함수를 만들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각도 마찬가지로 또 2차 함수를 그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점각도 2차 함수를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각 구간에서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여 넓이를 구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2차 함수로 둘러싸인 거는 그냥 적분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이를 근사시키는 거를 심슨 룰이라고 합니다. 심슨 규칙, 심슨 법칙, 뭐 대충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이게 왜 이딴 식이 나오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0번, 1번, 2번에서 2차 함수 하나 만들었고 2번, 3번, 4번에서 2차 함수 하나 만들었고 4번, 5번, 6번에서 2차 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자, n이 짝수라는 가정을 먼저 합시다. 그때 우리는 이제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0번, 1번, 2번 갖고 잡을 거고 2번, 3번, 4번 갖고 잡을 거고 마지막으로 쭉쭉해서 n-2번, n-1번, n번 갖고 잡을 거라는 거. 그럼 여기서 각각 함수값들이 있겠죠. y0, y1, y2, y2, y3, y4 이런 식으로. 자, 뭐만 갖고 한번 예시를 구해볼 거냐면 이 0번, 1번, 2번만 갖고 한번 예시를 구해봅시다. 쫙 있어. 자, x0, x1, x2.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평행 이동을 잠깐 시켜줄 거야. 어떻게? 얘가 0이 되게,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양수 h에 대해서 그냥 마이너스 h 그리고 h라고 그냥 가정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이거 갖고 우리는 뭐를 하겠다? 얘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자, 이차함수 y는 ax 더하기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얘네가 이제 세 점을 지나죠. 세 점을 지나니까 그냥 넣어보면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y0은 뭐다? 마이너스 h를 넣었을 때 ah 제곱 빼기 bh 더하기 c다. 그럼 y1은 0을 넣었을 때 c만 남는다. y2는 ah 제곱 더하기 bh 더하기 c다. 자, 이걸 왜 했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이 전체 넓이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로 근사를 시켜주겠다. 그럼 이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줄 거야. 어떻게? 그냥 적분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자, 여기서 어차피 얘는 기함수니까 없어지고 뭐만 되겠다? 2 곱하기 0부터 h까지 ax 제곱 더하기 c를 적분하게 되겠다. 그럼 얘는 이제 계산했을 때 3분의 2 AH 세제곱 더하기 2 CH가 나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자, 얘를 3분의로 묶어줄게요. 3분의 1로 묶어주면 H까지 했죠. 3분의 H로 묶어주면 AH 제곱 더하기 6C가 나오게 돼. 이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여기들에서 갖고 올 거야. 아, EAH지, 미안. EAH. 자, 이거를 이제 어디서 갖고 온다? 여기서 갖고 온다. 자, Y0이랑 Y2를 더하면 어떻게 돼? AH 제곱 더하기 2C가 되지. 여기서 B는 그냥 날라갔어. 우리한테 B가 필요 없거든. 그리고 2AH 제곱까지 딱 나왔어. 그럼 뭐만 있으면 된다? 4C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 4C는 어디에 갖고 온다? 여기로 갖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다? 3분의 1에 자, 여기서 이 H란 건 그냥 그거 사이의 간격이야. 두 점 사이에 뭐다? 즉 델타 X다 라는 거야. 3분의 1에 델타 X에 뭐가 되겠다? Y0 더하기 4 Y1 더하기 Y2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 곁들이 각각 뭐야? X0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리고 얘는 X1 넣었을 때 함수값. 그리고 얘는 X2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된다는 거야. 우린 이거를 뭐 하면 되겠다? 여기부터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더해 봅시다. 따라서 자, A부터 B까지 얘는 이제 어디에 근사를 하겠다? 3분의 델타 X에 자, 1 더하기 4 더하기 1이죠. 이게 뭐다? 0, 1, 2에 대해서 만들어준 거야. 그 다음 2, 3, 4에 대해서 만들어주겠지? fx2 더하기 4fx3 더하기 fx4가 될 거야. 그럼 이 x2는 몇 번이 돼서? 2번이 된다는 거지. 자, fx0 더하기 4fx1 더하기 2fx2가 됐어. 그럼 또 4fx3이 있겠지. 그럼 x4는 또 어떻게 되겠어? 다음 거랑 또 해서 2번이 되겠다는 거야. 더하기 5fx4 아니 2fx4. 그리고 또 다음 또 4가 곱해질 거니까 4fx5 이런 식으로 1, 4, 1에서 시작해서 4, 2, 4, 2, 4, 2가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다가 마지막엔 뭐가 되겠다? 4fx n 빼기 1에다가 마지막은 두 번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1, 4, 2, 4, 2, 4, 2, 4, 2 하다가 4 마지막에 2, 4, 1 하고 끝나게 돼. 이렇게 계산이 된대. 물론 이걸 손으로 직접 하는 건 너무 어렵겠지. 컴퓨터로 해야 될 거야. 근데 이 방법을 굳이 썼을 때 이점이 뭐다? 바로 오차한계가 엄청 작다. 180에 n 4제곱분해가 되고요. k는 4개 도함수 갖고 본대. 그래서 n이 똑같다고 할 때 어떻다? 여심슨 모시기를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야. 이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걸 써봅시다. 구글 시트. 이게 또 맞지. 잘 보이려나? 쓸게. 아이고. 자, y는 x분의 1을 그림을 안 들고 왔는데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볼 거야. 적분을 했을 때 참값이 얼마 나온다 했다? ln 2가 나온다 했다. 뭐 얘를 그냥 소수점 10가지까지 그냥 써봤어. 6937, 6931, 7180, 61에. 그래서 이제 구간 개수를 한 바꿔보면서 뭐 처음에 10개라고 해보자. 됐다. 자, 구간 개수가 10개라고 해볼 때 아까 뭐 함수값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를 시켜봤어. 자, 어떻게 나오냐? 왼쪽 끝점으로 했을 때랑 오른쪽 끝점으로 했을 때랑 중점으로 할 때랑 사다리꼴로 할 때랑 심슨 모시기로 할 때랑 잘 보여? 자,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차를 계산해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은 오차가 생각보다 꽤 커. 0.2씩 나. 근데 중점이랑 사다리꼴 보면은 0.000까지 줄어들지. 심슨 모시기로 하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n이 10개일 때만 봐도 오차한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중점이 사다리꼴보다 더 좋다고. 정확히 2배 정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몇이라고 할까? 30이라고 해봅시다. n이 30만 돼도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줄긴 줄었어 아까보다. 근데 아직 0.008은 조금 그래. 근데 중점은 확실히 줄었죠. 얘는 보다 이 심슨 모시기는 더 확실히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n이 100만 돼도 아마 저 심슨 쟤는 거의 오차가 없다시피 할 거예요. 거의 이 정도로 오차가 없어지게 된다. 0.0000003까지. 얘네는 아직도 이 정도야.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는 별로 그렇게 막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적분은. 너가 어떻게? 자, 분사적분은 요 정도까지고. 우리가 x제곱분의 1을 이번에 갖고 왔어. 자, y는 x제곱분의 1을 갖고 왔습니다. 넓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할 거냐면 1부터 2까지 구해볼 거야. 자, 1부터 2까지 여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냥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에 1부터 2까지니까 뭐가 나오겠다? 2분의 1이 나오겠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1부터 3까지도 구할 수 있을 거고 1부터 4까지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심지어 1부터 만까지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여기가 오른쪽 끝부분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이 윗끝, 이 오른쪽 끝부분을 t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1부터 t까지 적분을 해볼 거야. x 제곱분의 1을. 그럼 얘는 뭐가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x분의 1을 t 넣고 1 넣어서 빼준 게 되겠다. 얘는 1 빼기 t분의 1이 되죠. 자, 이때 이 t를 아무리 크게 해도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뭔가 어디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이지? 어디에 가까워지겠다? 자, 이 t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 요 극한값이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앞으로 1부터 무한대까지의 넓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 넓이가 뭐라고?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상적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이상적분이에요. 이상에서. 자, 그냥 이제 정의를 한번 읽어볼 거야. The definition of an improper integral of type 1. type 1은 뭐냐? 지금 방금 경우처럼 무한대로 가는 거. 밑끝이 무한대로 간다. 아래끝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경우를 먼저 볼 거야. 자, 만약에 a부터 t까지 여 극한이 존재한다. 여 적분값이 존재한다. 언제? a가 t보다 t가 여기 있는 게 a보다 크다면 항상. 자, 그럼 항상 이 값이 존재를 한대.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얘 극한값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역 적분값의 극한은 물론 얘는 발산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 얘가 수렴을 한다면 우린 그 값을 뭐라 한다? 이 값을 a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 값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자, 만약에 이게 수렴을 한다면 역 이상적분도 뭐라고 할 거냐? 수렴한다. 만약 수렴한다. 영어로 컨버지, 컨버전트 이렇게 부를 거고, 반대로 이 극한이 발산한다면 역 이상적분도 발산한다라고 부를 거야. 영어로는 다이버지라고. 자, 방금은 이제 밑끝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까지 적분하는 거다? 무한대까지, 양의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음의 무한대부터 적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아래 끝을 t라고 나서.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적분값이 존재를 한다. 언제? t가 t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모든 t에 대해서 이때 이거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자. 이 적분의 극한. 언제? t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면 그 값을 뭐라고 부르자? 음의 무한대부터 p까지의 이상적분이라고 부르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렴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음의 무한대부터 접근하는 것도 있고 양의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것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접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얘는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한쪽의 이상적분이랑 다른 쪽의 이상적분이 모두 다 수렴할 때 어떤 수 A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수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상적분도 수렴을 해야 돼. 그리고 음의 무한대부터 그 수까지의 이상적분도 수렴을 해야 돼. 그럴 때 얘네 둘을 더한 거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냐? 좀 극단적인 예시로 fx는 x를 봅시다. 자, 카메라는 안 보이겠지만 그냥 저기다 쓰자. 이게 끝났으니까. 자, fx는 x를 봅시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냥 느낌상 0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을 하겠대. 이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써? 무한이겠지. 실제로 얘는 발산해. 얘는 발산한다.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 이 적분값도 발산해. 음의 무한대로. 그런데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얘로 정의를 안 하냐? 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x를 적분을 하면 얘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t를 아무리 무한대로 돌려도 걔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뭔가 그림이 이상해지는 거지. 양의 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지. 이 그림 갖고. 그런 이상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안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 끝, 이쪽 이상적분도 수렴하고 이쪽 이상적분도 수렴해야 양쪽 이상적분을 정리하겠다 라는 거예요. 몇 분이야? 여기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이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x분의 1이 있어요. 아까 봤듯이 얘는 수렴해. 어떻게 수렴했다?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t까지 적분하면은 얘가 1 빼기 t분의 1이 됐으니까 1로 수렴을 했다. 그래서 저 이상 적분을 수렴을 해. 이 넓이가 대충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똑같이 판정을 해봤을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ln x의 1부터 t니까 어떻게 된다? ln t만 남게 되고 이 ln t는 발산하게 되는 거지. 양의 무한대로. 그래서 x분의 1은 이제 이쪽 끝까지 가면 넓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올 건데 x의 p제곱분의 1 얘는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할까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